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 자유를 바라지만 자유주의가 싫은 당신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대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 33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28번째, 커즈너의 경쟁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을 정기화 교수가 시장가치 창출의 주인공 경쟁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합니다. 커즈너의 경쟁과 기업가 정신은 경제학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던 경쟁과 기업가를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킨 책이다. 경제학에서 기업가는 가격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조연 배우에 불과했다. 가격이 무대의 주인공이며 기업가는 가격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경쟁은 가격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 장치로 쓰인다. 하지만 커즈너는 이 책에서 기업가와 경쟁이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주인공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가격이 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업가적 발견과 경쟁이 가격을 비롯한 시장 과정을 작동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커즈너는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특히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이론을 계승하여 이를 보다 세련되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격, 주류 경제학 균형 분석의 한계. 경제학, 특히 미시경제학은 시장에서 수행되는 가격의 기능을 잘 설명한다. 시장이 확대되던 시절, 시장 경제의 무질서나 무계획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생산과 소비를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고 어떤 것은 부족하고 다른 것은 남아도는 무질서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의 조정 기능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시장 경제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잘 보여준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는 시장 수요로 드러난다. 이러한 정보는 가격을 통해 기업에 전달되어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물자의 부족이나 잉여가 발생하면 가격이 조정 기능을 발휘하여 이를 해소한다. 그래서 생산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도 시장 경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원활하게 공급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제 이론은 가격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균형 분석을 이용한다. 균형이란 모든 시장 참여자의 의도가 실현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외부적 충격이 없다면 모든 시장 참여자의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균형 분석은 가격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나름 유용하다. 예를 들어 가격 규제가 시행된다고 하자. 그럼 먼저 균형을 전제한다. 그리고 가격 규제가 시행되면 경제에 어떤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것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살핀다. 이렇게 하면 균형의 변화를 순전히 가격 규제로 초래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균형 분석은 가격의 기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쟁이나 기업가의 역할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설정한다. 균형 분석에서 등장하는 기업가나 경쟁은 균형을 구하기 위한 조연 배우나 장치에 불과하며 현실적인 기업가나 경쟁 행위와는 무관하다. 기업가는 가격이나 기술 수준, 자원 등이 주어져 있을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기업가가 아니라 컴퓨터도 할 수 있다. 주어진 조건에서 간단한 수식을 풀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균형 분석에서 기업가의 활동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쟁도 마찬가지다. 경쟁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는 행위를 뜻한다. 하지만 균형 모형에서 경쟁은 시장 참여자가 많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를 뜻할 뿐이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균형은 쉽게 구해지지만 경쟁은 현실적 의미를 상실하고 균형을 구하는 조건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념이 경제정책, 특히 기업정책이나 경쟁정책에 사용되어 현실을 왜곡한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소비자는 좀 더 나은 상품을 찾아 백화점을 돌아다닌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균형 분석은 경쟁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한다. 경쟁이 치열하다면 동일한 품질의 상품 가격은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수의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도 균형 분석은 기업의 수가 적어 경쟁이 부족하다고 여긴다. 오히려 시장 참여자의 경쟁 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경쟁적이라 여긴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기업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점이다. 균형 분석에서 컴퓨터는 기업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기업가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경쟁과 기업가의 역할이 사라지고 가격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안 경제학, 시장의 진짜 주인공, 경쟁과 기업가 정신을 재조명하다. 경제학에서 사라졌던 경쟁과 기업가의 역할은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은 시장은 기본적으로 불균형 상태라고 여긴다. 그리고 시장 과정을 통해 가격이 균형을 향하여 움직인다고 여긴다. 이러한 시장 과정의 원동력이 기업가와 경쟁이라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가격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기업가는 이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기자다.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잘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가의 투기적 행동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변하고 가격이 균형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가의 투기적 행위는 기본적으로 경쟁적이다. 남보다 앞서 움직여야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균형이면 경쟁 행위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변화가 정지되어 있어서 상대방보다 앞서고자 하는 행동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커즈너에 의하면 시장 과정은 시장을 균형으로 향하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가적 발견과 경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커즈너는 어떤 상품이 두 지역에서 다른 가격에 팔리고 있는 간단한 사례를 든다. 균형 분석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격 정보가 알려지면 산 지역의 수요는 증가하고 비싼 지역의 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서 두 지역의 가격이 즉각적으로 같아진다. 하지만 커즈너에 의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은 거의 없다. 소비자는 싸게 살 기회가 있어도 이러한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산자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인간 지식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없어서 탐색을 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다. 그 점은 정보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합리적 무지와는 다르다. 합리적 무지는 알 수는 있지만 탐색 비용이 커서 아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식의 한계에서 발생한 불균형 상태에서는 시장 과정이 작동하지 않고 가격의 조정 기능도 아예 나타날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업가는 시장 과정을 작동시켜 가격으로 하여금 조정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주인공이다. 두 지역의 가격이 다를 때 이러한 기회를 발견하면 이윤을 얻게 된다. 이러한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기업가다. 즉 기업가는 이윤 기회의 발견자인 것이다.
그런데 기업가는 이를 어떻게 알아챘을까? 체계적인 탐색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지식의 한계라고 하였는데 말이다. 우연히 발견한 것인가? 커즈너에 따르면 이윤기회의 발견은 탐색의 결과도 아니며 우연한 결과도 아니다. 그것은 기업가의 기민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가는 뛰어난 후각을 발휘하여 이윤 기회를 찾아낸다. 그래서 기업가는 이윤 기회를 발견하여 이윤을 얻게 되면 놀라움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기업가는 기민함을 발휘하여 두 지역의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재빨리 움직여 싼 지역에서 사다가 비싼 지역에 팔게 된다. 그런 점에서 기업가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경쟁적이다. 이러한 경쟁은 시장 참여자의 수와는 무관하며 이윤 발견의 기회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시장 참여 기회가 개방되어 있으면 버려진 이윤 기회를 발견하려는 경쟁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이윤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가적 발견은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였던 지식이 전파된다. 결국 시장 과정이 작동하면서 산 지역의 가격은 상승하고 비싼 지역의 가격은 하락하여 두 지역의 가격이 같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처럼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의 산물인 것이다. 기업 규제 정책의 오류와 커즈너 이론의 현실 적용. 커즈너가 강조한 경쟁과 기업가적 발견이라는 개념은 반독점 정책이나 경제적 정의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독점 정책은 균형 분석에서 사용하는 경쟁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현실의 경쟁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가 다수라는 상태를 의미할 뿐이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에 기초한 반독점 정책은 오히려 경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산업에 한 기업만 있다고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면 오히려 이윤 발견의 기회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다른 기업보다 앞서려는 경쟁 행위가 줄어들고 만다. 산업에 한 기업만 있다는 것은 이윤 기회를 엿보는 다른 기업이 뛰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산업에 더 이상의 이윤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래서 반독점 정책은 진입의 자유를 확대하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적 정의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주어진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다. 생산 과정에 참여한 여러 자원의 소유자에게 파이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의롭냐는 것이다. 나아가 생산의 기여에 따라 파이를 나누는 것이 정의롭더라도 생산에 참여한 자원을 정당하게 소유하였느냐를 문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커즈너에 따르면 이윤은 기업가적 발견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가치다. 기존의 파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기업가적 이윤은 자본이나 노동을 소유한 사람의 몫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기업가적 발견은 자원의 소유 여부와 무관하다. 자원이 없더라도 이윤 기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었느냐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윤 기회는 우연히 발견된 것도 아니다. 우연히 발견되었다면 발견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발견의 인센티브는 줄지 않는다. 하지만 이윤은 기업가의 기민함에서 초래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윤이 기업가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커즈너의 경쟁과 기업가 정신은 오늘날 한국 경제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일부 지식인은 기업과 기업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기업가가 바뀌더라도 기업은
유지될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기업은 기업가와 분리될 수 없다. 기업가가 빠진 기업은 생산 설비의 단순 집합체에 불과하다. 여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가인 것이다. 우리의 경쟁 정책은 균형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경쟁 개념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 개념은 현실적인 기업가의 활동이나 경쟁 행위를 설명할 수 없음에도 현실 정책에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경쟁 행위를 제한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막고 있다. 커즈너의 경쟁과 기업가 정신이 이러한 해악을 줄이는 해독제로 읽혀지기를 기대한다. 이상입니다.